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미국의 전차 M4 셔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한 M4 셔먼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창 영상으로 제작 중인 전쟁 스토리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참전한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가 협력해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은 돈을 벌기 위해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통해 미국을 건드리면서 화가 난 미국은 그 길로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차입니다. 독일은 날이 갈수록 질 좋은 전차를 끌고 나왔고 유럽 대륙을 호령하다 못해 소련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런 독일의 전차와 비교해 미국의 전차들은 너무 볼품없었죠. 원래 미국은 전쟁에 직접 개입할 생각이 없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폭격기 정도만 준비했고 전차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거라곤 마땅한 주포도 달리지 않은 M1 경전차와 37mm 주포를 장착한 M2 중형 전차뿐이었죠. 반면 경쟁 전차인 독일의 4호 전차는 7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었기에 미국은 급하게 75mm 포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전차가 바로 M3 리 전차인데요. 당시 미국의 전차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약세여서 M3 전차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포를 차체에 바로 달아버린 형태였죠. 어떻게든 75mm를 달긴 해야겠는데 회전식 포탑에 75mm를 장착할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차체에 장착했습니다. 미국은 급한 대로 이거라도 들고 나갔고 나름 잘 써먹게 됩니다.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 제대로 된 75mm 전차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75mm 주포를 회전식 포탑에 장착하고 M3보다 크기가 작은 전차를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둘러 주문하죠. 그렇게 1년 만인 1941년에 개발을 마치며 M3를 이어 M4가 탄생했습니다. 이 M4 전차에는 셔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셔먼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지휘관이었던 유명한 장군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M4 셔먼은 1943년부터 실전에 배치되죠. M4 셔먼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5.89m이며 중량은 약 30톤 정도입니다. 개량형에 따라 30톤 이상의 무거운 버전도 있죠. 승무원은 전차장, 포수, 탄약수, 조종수, 그리고 무전수까지 총 5명이 탑승합니다. 주행거리는 2,400km 정도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48km입니다. 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과 7.62mm 기관총 2정, 7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40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9기통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며 버전에 따라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M3 리에 이어 급하게 개발된 M4 셔먼은 2차 세계대전의 전차 분류법으로 따지면 중형 전차인데요. 경전차보다는 화력도 강하며 단단하고 중전차보단 속도가 빠른 중간 단계의 적절한 전차이죠. 셔먼은 이제 미군의 핵심 전차로서 전장을 누비며 추축국을 혼내줄 일만 남았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선 전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데요. 그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수송선에 실어야 합니다. 그 결과 30톤 언저리의 무게로 탄생했죠. 가장 무거운 버전도 42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송선에 실려 도착한 곳은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M4 셔먼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강력한 독일제 전차와 맞붙을 예정인데요. 그간 독일이 주력으로 쓰던 4호 전차는 같은 75mm 주포를 달고 있어 나름 싸워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88mm 주포를 단 괴물같은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6호 전차 티거죠. 티거는 존재만으로도 연합군 병사를 덜덜 떨게 만든 악명 높은 전차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차는 적은 수로 다수의 셔먼을 압도하는데요. 퓨리라는 영화를 보시면 강력한 티거 전차 한 대에 다수의 M4 전차가 쩔쩔매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티거 한 대와 4대의 셔먼이 맞닥뜨리는데 티거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M4 셔먼의 생생한 전투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영화 퓨리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M4 셔먼은 미국의 주력 전차로서 아프리카와 유럽 전선에서 힘겨운 전투를 이어나가는데요. 그럼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선 어땠을까요? 태평양 전선에선 상황이 180도 달랐습니다. 같은 추축국 세력이지만 독일은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일본군은 치아 전차 같은 약해 빠진 전차만을 운용하고 있었기에 M4 셔먼 전차는 그들에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치아 전차로 아무리 포를 쏴봤자 튕겨내버리니 셔먼을 상대할 수가 없었죠.
원래 M4 셔먼은 전차 차체가 높아 피격당하기 쉽다며 지적받기도 했지만 태평양 전선에선 오히려 높은 차체로 적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던 일본은 영국군에게서 노획한 스튜어트 전차로 M4를 상대해봤지만 이마저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는 대전차 총검술이라는 미친 전술을 만들어 펼치기도 했는데요. 10명의 보병이 한 대의 셔먼 전차를 향해 돌격해서 관측창에 총검을 찔러 넣고 내부의 병력을 잡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다. 이는 마치 불나방이 화염에 뛰어드는 꼴이었고 결국 무의미한 병력 손실만 낳게 되죠. 그럼에도 일본은 이런 전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셔먼을 상대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셔먼과 맞붙었던 일본군 후나사카 히로시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 괴물같은 전차와 싸우느니 차라리 악어와 독충이 서식하는 늪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였으니 일본군에게 셔먼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만하죠. 이제 시선을 다시 유럽 전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티거에게 처참하게 깨져버렸으니 역시 유럽 전선의 독일군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웅장한 티거 전차도 연합군의 물량 앞에 무너졌습니다. 소련의 무지막지한 생산력으로 찍어낸 T-34와 미국의 미친 공업력으로 양산한 M4 셔먼의 조합은 말 그대로 독일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저 질 좋은 전차를 만들 노하우가 없었을 뿐 공업력 자체는 이미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미국은 리버티 수송선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공업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죠. 미국의 압도적인 공업 능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의 리버티 수송선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독일의 전차였던 4호, 5호, 6호 전차를 다 합쳐도 셔먼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죠. 티거가 셔먼 한 대를 파괴해도 뒤에서 다시 4대의 셔먼이 몰려오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미제 전차의 내구성은 독일 전차와 비교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독일의 전차는 성능면에서 연합국을 압도했지만 내구성은 영 별로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고장나서 쓰질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실제로 독일에게는 티거처럼 무거운 전차를 제대로 받쳐줄 만한 엔진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중 퍼지기 일쑤였죠. 반면 M4 셔먼과 같은 경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구동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시야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 높은 차체는 미국의 공업력과 만나 또 다른 장점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는데 동급 전차 대비 물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며 승무원의 컨디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장기적인 전쟁에서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죠.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셔먼이 독일 군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내구성과 넓은 내부 공간을 가진 셔먼은 엄청난 확장성을 보이는데요. 덕분에 많은 개량형과 파생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개량형이 많아서 정말 독특한 전차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면 4.5인치 다연장 로켓을 실은 T-34 다연장 로켓과 화염 발사기를 장착해 적들을 태워 죽이는 M4A3R3 화염 방사 전차, 밑에 도저를 장착하거나 삼라를 장착해 보병의 이동을 돕는 M4 도저 전차와 라이노, 전차에 대형 튜브를 장착한 상륙전차 셔먼 DD 등이 있죠. 이 밖에도 장갑을 늘리거나 더 큰 포를 장착한 개량형도 있습니다. 이렇듯 M4 셔먼은 미국의 주력 전차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M4 셔먼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데요. 우리나라는 탱크 하나 없었고 북한의 탱크는 쏟아져 내려오던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전차가 바로 M4 셔먼입니다. 미국이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하면서 이 전차를 가지고 들어왔죠. 덕분에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다시 밀어낼 수 있었고 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셔먼 전차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타고 내려온 85mm 주포의 T-34 85 전차에 비해 약했습니다. 고전을 면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M4 셔먼마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힘없이 북한에게 나라를 빼앗겼겠죠. 즉 M4 셔먼은 우리나라를 지켜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M4 셔먼 전차는 미국의 주력 전차였던 만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했는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무기대여법을 통해 M4 셔먼을 잔뜩 뿌렸는데 이런 무기대여법을 통해 과거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을 제치고 신형 패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M4 셔먼은 미국의 입지를 다져준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죠. 이후 냉전에서도 이 전차를 우방국들에게 잔뜩 수출했는데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M4를 운용한 국가가 자그마치 41개국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M4 셔먼은 무려 5만 대 이상 생산되었죠. M4의 대당 가격은 1945년을 기준으로 약 $5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억 원입니다.
현대 미국 주력 전차인 M1A2의 가격이 60억 원 수준인데 이에 비하면 M4는 겨우 8분의 1 가격이니 매우 저렴한 전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M4는 1943년에 등장한 오래된 전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20세기에 퇴역했고 2018년에 파라과이에서 세대를 퇴역시킨 것이 M4 셔먼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자 우리나라를 지킨 미국의 전차 M4 셔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